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지혈증입니다. LDL이 높아요. 근데 막상 고지혈증이 정확히 뭔지 제대로 설명 들은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고지혈증. 글자 그대로 보면 피 속에 지방이 높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기름진 음식 많이 먹으면 혈관에 기름이 끼는 거죠.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혈관을 막는 진짜 범인은 그냥 지방이 아니라 상해버린 지방입니다. 병원에서 고지혈증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기준이 바로 LDL이에요.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LDL은요, 원래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여기저기에 필요한 지방을 배달해주는 택배차 같은 단백질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이 LDL이 많아질까요? 이걸 아셔야 고지혈증이 왜 생기고 왜 혈관이 막히는지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은 기름 많이 먹어서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진짜 원인은 거의 대부분 당이에요. 밥, 빵, 떡, 면,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죠? 그러면 간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 이 많은 당을 어떻게 처리하지? 일단 쓰고 남은 건 지방으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간이 지방을 막 만들어서 LDL 택배차에 실어 혈관 속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에 기름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지혈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저런 걸 적게 먹나요? 많이 먹죠. 지방으로 바뀌는 것도 많겠죠. 여기에다가 스트레스 받고 튀김 먹고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수면이 부족하고 운동도 안 하고 몸에 염증이 많잖아요. 이걸 다 우리가 하죠. 아무튼 이렇게 생활하면 혈액 안에 활성산소라는 게 많아져요. 이게 LDL을 녹슬게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산화 LDL은 정상적인 LDL이랑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달라서 면역세포가 보기엔 완전 쓰레기예요. 게다가 산화된 LDL은 혈관을 지나다닐 때 혈관을 자극해서 상처를 내거든요. 그럼 상처난 자리에 면역세포들이 몰려와요. 이 면역세포가 산화된 LDL을 보잖아요. 이건 정상이 아니네, 위험한데, 이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산화 LDL을 먹습니다. 왜 먹냐고요? 몸은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면역세포한테 맡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뭐랬죠? 우리는 많이 먹는댔죠. 면역세포가 먹고 또 먹고 이 기름을 잔뜩 먹으면 면역세포가 점점 뚱뚱해지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듯 죽습니다. 죽은 찌꺼기하고 남아있던 산화 LDL이 혈관벽에 착 달라붙어요. 이게 바로 플라크입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협심증, 다리괴사, 이 모든 병의 출발점이 바로 이 플라크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죠. 그래서 오메가3 먹으면 기름때가 빠지나요? 병원에서도 오메가3 드세요. 이 말 정말 많이 듣죠. 그런데 오메가3를 꾸준히 먹어도 혈관 수치가 그대로인 분들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오메가3는 이미 만들어진 플라크를 녹이지 못합니다. 좋은 영양제지만 한계가 있어요. 자, 제가 고지혈증이 생기는 원인을 풀어나가다 보니 서론이 길었는데 결론은 뭐냐? 이 혈관의 기름때, 이거를 녹여야 혈관이 뻥 뚫리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혈관의 기름때를 부수는 음식, 바로 석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은 많은 분들의 혈관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 중요한 내용이 정말 많거든요. 혹시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혈관 건강을 위해 따로 챙겨 드시는 음식이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은 지금 관리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점도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석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석류 좋아하시나요? 석류하면 예전에 배우 이중희 씨가 TV에서 광고하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때 정말 석류가 대유행이었죠. 당시에 피부 좋아지는 과일, 여성에게 좋은 과일, 이런 이미지가 강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사람들이 진짜로 몰랐던 게 있어요. 석류의 진짜 능력은 피부나 여성 호르몬이 아니라 혈관입니다.
그것도 젊어지는 혈관, 막힌 혈관을 녹이는 과일.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왜 이 말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느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아까 LDL 이야기 했죠? LDL이 문제인 게 아니라 산화 LDL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상하에서 끈적끈적해진 기름이 혈관벽에 달라붙고 플라크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 끈적한 기름을 어떻게 녹이냐? 여기서 석류가 등판합니다. 석류에는 다른 과일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진짜 독보적인 성분이 있어요. 바로 푸니칼라진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하면 우리 혈관에 붙어 있는 끈적한 기름때 산화 LDL을 싹 녹여내는 성분입니다. 항산화 과일하면 블루베리를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이 푸니칼라진이 딱 석류에만 거의 단독으로 나오는 항산화 성분인데 이게 블루베리 항산화 성분보다 2배 이상 많아요. 또 석류는 몸의 항산화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 해줘요. 항산화 효소 자체를 늘려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내 몸이 석류 덕분에 스스로 기름때 치우는 능력이 더 좋아지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석류는 혈관을 직접 넓혀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우리 혈관은 스스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NO라는 물질을 만드는데요. 석류는 이 물질을 만드는 힘을 아주 강하게 활성화시켜줘요. 그래서 혈관이 탄력을 되찾고 부드럽게 열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좁은 길이 왕복 4차선으로 쫙 넓어지면 피가 쫙 빠르게 흘러가면서 찌꺼기들도 같이 쓸려 내려갑니다. 이게 바로 석류가 혈관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유예요. 또 하나, 혈관 안에 염증도 내려줍니다. 혈관병의 시작은 항상 염증이거든요. 염증이 생기면 그 자리에 LDL이 들러붙고 그게 굳어서 플라크가 됩니다. 근데 석류를 꾸준히 먹으면 염증 지표가 아주 예쁘게 떨어져요. 염증이 내려가니까 혈관벽이 상처 덜 받고 기름때가 달라붙을 자리도 줄어들겠죠. 여기서 또 석류는 끝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중요한데 석류는 혈관 내 혈전을 만드는 걸 막아줍니다. 심근경색, 뇌경색 다 혈전 때문이거든요. 기름때 위에 혈전이 붙으면 혈관이 순간적으로 막혀버립니다. 근데 석류는 응고물인 섬유소를 만드는 걸 억제해줘서 혈전이 생길 가능성을 확실히 줄여줍니다. 게다가 중성지방에도 영향을 줘요. 복부에 살 많고 지방간 있으신 분, 당뇨 전 단계, 딱 이분들이 중성지방 높거든요. 석류가 여기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간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간이 지방을 너무 많이 만들기 때문에 LDL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석류는 간의 염증을 줄이고 지방 생성 자체를 억제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관을 막는 기름이 애초에 덜 생산되게 되겠죠. 그래서 혈관 건강은 석류 하나로 앞에서도 잡고 뒤에서도 잡고 양쪽에서 동시에 잡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오메가3은요? 오메가3도 정말 좋은 영양제죠. 근데 역할이 달라요. 오메가3는 미래에 지방이 덜 쌓이도록 혈액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예방약 같은 느낌이죠. 근데 석류는 다릅니다. 석류는 이미 생긴 플라크, 이미 상해버린 LDL, 이걸 직접적으로 처리해줘요. 그러니까 석류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음식, 오메가3는 미래의 문제를 예방해주는 음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그래서 어떤 석류를 사야 하나요?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있나요?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석류라고 해서 다 같은 석류가 아니거든요. 어떤 제품을 고르느냐에 따라 혈관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석류 선택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석류는요, 껍질과 씨의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아요. 열매 알맹이보다 껍질과 씨에 훨씬 더 강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껍질과 씨까지 통째로 착즙한 제품, 이게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음료는 여기서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알맹이만 으깬 주스가 대부분이라 항산화 성분이 거의 없어요. 빨갛기만 한 물입니다. 두 번째는 원료 비율입니다. 정제수, 과당, 향료, 색소,
이 네 가지가 들어있으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혈관에 도움될 게 없어요. 라벨을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분표에 석류 100%, 원액 함량이 80%, 90% 이런 건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국산이든 해외산이든 기본적인 기준이에요. 그럼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국산이 더 좋나요? 해외산이 더 좋나요?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국산 석류는 대부분 숙성 석류입니다. 즙이 달고 향이 부드럽습니다. 먹기 편해요. 당도는 조금 더 높을 수 있지만 맛은 가장 좋습니다. 단점이 하나 있어요. 푸니칼라진 함량이 해외 품종보다 낮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조금 약한 편이에요. 반대로 해외산 석류, 특히 이란산, 터키산, 스페인산 이런 품종은 껍질이 두껍고 색이 진하고 씨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훨씬 더 높아요. 맛은 조금 더 떫거나 산미가 강한 편인데 혈관 관리 목적이라면 해외산이 훨씬 유리합니다. 결론은 맛으로는 국산이 좋고 효과로는 해외산이 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알려드릴게요. 석류는 먹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관 청소 목적이라면 아침 공복이 제일 좋습니다. 잠자는 동안 몸에 염증성 물질이 쌓이거든요. 아침에 먹어야 항산화 효과가 가장 극대화됩니다. 양은 석류 원액 기준 30에서 50ml. 딱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속이 약하신 분은 속쓰림 올 수 있어요. 물에 타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비율은 원액 1에 물 2 또는 원액 1에 물 3. 이 정도면 딱 적당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은 운동 30분 전에 석류를 드시면 혈액순환이 더 살아납니다. 드셔보시면 진짜 느낌이 다를 거예요. 운동 후 회복도 빠르고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걱정하실 수 있는데 석류 원액은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훨씬 더 강해서 혈관에는 오히려 긍정적이에요. 다만 양은 30ml로 줄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석류 식초 괜찮나요? 식초는 석류를 발효시킨 식품이라서 석류의 항산화 성분이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혈관 청소 목적이라면 석류 식초보다는 석류 원액이 훨씬 좋습니다. 석류 농축액으로 만든 젤리, 구미, 파우더, 캡슐 이런 가공 제품도 대부분 푸니칼라진 함량이 부족해서 혈관 목적에는 효율이 낮습니다. 그냥 씨와 껍질까지 통째로 착즙한 100% 석류 원액 이게 답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 질문 벌써 떠오르셨을 거예요. 그럼 석류 먹고 오메가3도 같이 먹으면 더 좋은가요? 정답은 그렇다, 입인다. 두 개를 함께 먹으면 효과가 겹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 줍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했었죠. 석류는 혈관 안에 끼어 있는 기름때를 녹여내는 음식이라고요. 반면에 오메가3는 기름때를 녹이진 못하고 이미 생긴 플라크를 지우는 능력은 없지만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고 재발을 막아주는 힘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석류가 혈관을 청소하고 좀 넓혀주면 오메가3가 이 혈관을 부드럽게 쫙 코팅해 주는 거죠. 새로 기름때가 쌓이는 것도 막고 혈전이 붙는 것도 줄여줍니다. 둘의 역할이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혈관을 관리하려면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 먹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같이 먹으면 안 섞이나요? 흡수에 방해는 없나요? 완전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성분의 흡수 경로가 달라요. 그리고 동시에 먹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시너지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냐? 이것도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공복에 석류 원액 30에서 50ml. 이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 식사 후에 오메가3 한 번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둘의 효과가 가장 잘 살아납니다. 오메가3는 음식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좋아요. 오메가3 워낙 다들 잘 챙겨 드시니까 말 안 해도 아시죠? 반대로 석류는 공복에 먹어야 혈관 안쪽에 바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시간차를 주는 게 좋아요. 만약 바쁘셔서 한 번에 먹어야 된다면 그냥 같이 드셔도 괜찮아요. 석류를 마시고 오메가3를 바로 삼키셔도 두 성분이 서로 방해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석류로 청소하고 오메가3로 보호한다. 이 두 가지 같이 가져가시면 혈관은 정말 달라집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밤에 자는 동안 다리에 쥐 나는 것도 줄어요. 아침 기상 컨디션도 좋아질 거예요. 혈관이 건강해지면 몸 전체가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석류가 왜 혈관에 좋은지,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오메가3와 같이 먹었을 때 왜 상승 효과가 나는지까지 쭉 이야기했죠.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랑 생활습관만 짚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먼저 주의사항, 제가 뭘 알려드리면 그게 좋다고 많이 먹어야겠다. 꼭 이런 분이 계시는데 뭐든지 적당해야 좋은 거 아시죠? 양을 너무 많이 드시면 속쓰림이 올 수 있습니다. 석류, 원물 드셔보셨죠? 레몬처럼 엄청 상큼해요. 그걸 착즙하고 농축한 걸 공복에 한 번에 많이 마셔버리면 위가 어떻겠어요? 특히 평소 위가 약하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공복에 50ml 이상 드시면 속이 따갑거나 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에서 40ml 정도로 시작하시고 괜찮으면 조금씩 늘리세요.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석류 원액이 혈당을 빨리 올리진 않거든요. 하지만 식사 직전에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일시적으로 혈당이 요동칠 수 있으니까 아침 공복에 20에서 30ml 이렇게 조금씩 드셔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제품 고르실 때 마트에서 파는 석류 주스는 아예 석류가 10%도 안 되는 제품이 정말 많아요. 성분표를 보면 정제수도 들어가고 과당도 들어가고 첨가물도 많아요. 기억하시죠? 석류 100%. 그리고 C, 껍질도 통째로 착즙. 이런 제품을 고르셔야 해요. 고르시고 나서는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요. 석류 원액은 개봉하는 순간부터 산화가 진행됩니다. 뚜껑을 닫아도 산소는 천천히 들어가요. 그래서 개봉 후에는 일주일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대용량으로 된 걸 사지는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냉장고에서도 가장 낮은 칸,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두세요. 그리고 약 드시는 분들,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혈액순환 개선제, 이런 약들과 석류가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단, 혈액을 묽게 하는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와파린,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양을 조금 줄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석류도 혈액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둘을 동시에 많이 먹으면 멍이 들기 쉬워질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루 석류 원액 20에서 30ml로 가시면 안전합니다. 괜찮으면 조금씩 올리셔도 되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주의사항들만 지켜도 효과를 아주 제대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석류를 먹고 효과를 느끼는데 얼마나 걸리냐고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느껴집니다.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피로감이 줄어요. 혈액 수치는 3개월 정도면 확실히 변화가 옵니다. 오메가3와 함께 먹으면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러니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석류원액 꼭 구입해서 오메가3랑 같이 드세요.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제품 선정해 놓을 테니 참고하셔도 좋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만 드리고 영상 마무리 지을게요.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혈관의 진짜 변화를 만드는 건 항상 식습관, 생활 습관, 이 두 가지예요. 딱 네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폭식과 야식입니다. 여러분, 폭식과 야식은 고지혈증의 거의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솔직히 폭식과 야식은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모든 병의 지름길이에요. 왜냐? 밤에는 간이 지방을 더 잘 만듭니다. 혈당도 훨씬 높게 올라가고요. 특히 야식은 밀가루, 라면, 튀김, 기름진 고기 이런 걸 먹기 쉽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확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그 활성산소가 LDL을 산화시키고 플라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맨날 석류와 오메가3 먹고 관리하면 뭐 해요? 저녁
저녁만 넘치게 드시는 분들 수치가 잘 안 떨어집니다. 식사는 아침, 점심을 크게 드시고 저녁은 작게 드세요. 두 번째는 튀김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대부분 원인은 기름이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이라고요. 튀김과 정제 탄수화물은 혈관 안에서 바로 산화가 돼버려요. 여기에 석류가 아무리 좋아도 계속 산화 LDL을 때려 넣으면 순간적으로는 좋아지는데 금방 다시 나빠지겠죠? 완전히 못 끊겠다면 줄이기라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하루 20에서 30분 걷기입니다. 운동은 혈관 건강에서 약보다 강한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걷기. 사람이 걷기 시작하면 다리 근육에서 NO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기억하시나요? NO. 이 물질이 혈관을 확장시킨댔죠? 그럼 피가 쫙 돌고 피도 더 멀리까지 보낼 수 있겠죠. 석류가 혈관 안에 기름때를 녹이면 걸음은 그 녹아있는 기름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이에요. 둘이 완벽한 조합입니다. 열심히 땀 흘리는 운동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걷기면 됩니다. 시간 없으면 짧게라도 하시고 TV 보면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해주세요. 네 번째는 물과 빛입니다. 피가 끈적해지지 않으려면 하루 충분한 물 섭취는 필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만 중요한 줄 알죠? 솔직히. 영양제로 가장 챙겨야 할 게 바로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혈관 염증을 줄이고 면역을 조절하고 혈관벽을 보호합니다. 요즘 날씨 쌀쌀하니까 따스한 햇빛 받으면서 산책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석류 이야기를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한 이유는 여러분의 혈관은 다시 좋아질 수 있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고지혈증이라는 말. 참 무섭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희망도 함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굳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속도는 우리가 충분히 늦출 수 있어요. 어떤 분은 10년 동안 늙을 걸 1년 안에 늦추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 잘 기억하시나요? 껍질 착즙한 100%, 석류원 액고르기, 아침 공복에 30에서 50ml, 점심 먹고 오메가3로 보호하기, 정제탄수화물과 튀김 줄이고 걷고, 물 충분히 마시고 햇빛 받기. 어렵지 않죠.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봐왔어요. 당뇨 수치가 떨어지고 LDL 수치가 떨어지고 중성지방도 반토막 나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회복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이 되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니까 댓글에 혈관 건강을 위해 어떤 걸 하고 계신지,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무엇인지, 아니면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 뭐든 적어주세요. 제가 전부 답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다가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이 전달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뇌과전문의 심영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